네, 김영입니다. 이재명 총통 시대의 서막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재명 총통이라는 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뭐 사실상 하나로 다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나 정말 막강한 권력이죠.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총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나치 정권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재명이가 90% 가까운 지지도로 오늘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민주당 후보. 살짝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우파에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지만 이걸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 제가 여의도 어떤 그런 여의도에서 논의되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정치하는 친구들은 잘 드러내질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정치 이 학자, 또 철학자로서, 또 현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저는 뭐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오늘 그 엄밀하게 좀 원인을 살펴보고 결론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건데요. 조금 섭섭하더라도 우파들이 봤을 때는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야 제3, 제4 이런 정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원인을 우리가 보면, 이재명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체로 이재명은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재명을 살린 사람은 누구야? 윤통이에요, 윤통. 참 역설이죠. 정말 아이러니예요. 다 죽어가는 이재명을 정말 대통령까지 이제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뭐 서로 짜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윤통이 계엄령이라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꺼냈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뭐 계엄이 이제 계몽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계엄을 할 게 아니라 좌파들한테 읍소 전략,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때로는 협박도 하고 뭐 별 짓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뒷다리만 잡아왔다. 그리고 대화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타협하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모략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략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엄청나게 전쟁을 하면서도 물밑에 교섭한단 말이에요. 서로 교섭하고 타협하고, 뭐 또 안 되면 또 전쟁하고, 또 뒤에서는 또 하고, 또 제3국에서 또 얘기해가지고 서로 또 중재 좀 하라고 하고,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력이 없었어요. 정말 뼈아픈 얘기죠. 탄핵 찬성파들도 정말 정치력 부재다. 이 멍청한 자들이죠. 비전도 없고 정말 멍청한 거지.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방어하면서 끝까지 좌파 그 야당과 계속 싸우면서 거기서 또 물밑 교섭하고, 야당도요, 야권에도 저 친구들도 많고 같은 동문들도 많고 정치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서로 정치라는 것은 앞에서는 좌파 우파가 있지만 그 카메라만 딱 없어지면 다 형님 동생하고 막 다 선배님 후배님 해요. 다 정치라는 게 그렇다니까. 실제 여의도가 다 그래요. 가보면 뭐 거기서 뭐 전부 다 머리 돌리고 말 안 한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자들이에요. 비전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유, 그걸 저 계엄을 하냐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서 이건 안 돼, 아니다, 그리고 가서 반대하는, 찬성하는 놈들이 어딨어. 이 정말 천하의 멍청한 자들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뭐 뼈아픈 일이지만 계엄령을 한 것도 그렇고 탄핵 찬성한 것도 정말 우리는 반성적 성찰하는 차원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추락에 따른 주권자 의식이 변화됐어요. 경제가 정말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내부에도 별로 안 좋았지 외부에서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계엄에 따른 경제가 더 추락했다. 우리 우파들은 특히 윤통을 좋아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지지하는, 그러니까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반국가 세력 이것만 초점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다 그냥 올인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 그런 사람은 뭘 보냐? 경제를 본단 말이에요. 경제가 뭐예요? 배가 부르고 등떼기가 따뜻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 이념 이런 거는 다음이야, 다음. 일반 민중들은요, 그냥 일반 민중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해야 그때 이념적인 얘기를 하고 도덕적인 얘기를 해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지. 거꾸로 되잖아, 거꾸로 지금. 에?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야권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계속 그냥 뭐 술 마시면서 꼬시던 뭐 읍소를 하던 뭐 가서 그래서 또 다시 또 정치력 구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계엄을 하는 바람에 경제가 계속 안 좋아졌잖아. 더 안 좋아졌잖아. 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주권자들은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이야. 늘. 에? 늘 많았어. 늘. 계엄 잘못됐다. 에?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 그게 항상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그 개나리들도 그냥 가서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8대 0으로. 우리는 그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 대다수의 사람은 큰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우파들이 뼈아프게 그걸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책임당원이 80만 명이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그래요.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250만 명. 거의 3배나 많아요. 민주당이.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제가 보면 자기 부장이 없어. 자기 부장이. 뭐 이렇게 지금 비상시국아니야. 완전 비상시국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부정을 해야지. 그래서 막 국회의원 다 던지라 그랬잖아요. 안 하잖아. 한 사람이라도 던지는 거 봤어요? 안 던져. 전부 기득권에 그냥 안주하는 인간들이야. 그 인간들이 다 안 되는 거. 국민의힘 누가 좋아해? 당원도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국민들이 오죽하겠냐 이거야. 에? 그리고 민주당은 보세요. 대안이 없어. 1인 체제야. 뭐 이재명? 뭐 대장동이니 뭡니까? 청남 FC 그다음에 북한의 대북 송금 백현동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워낙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녀보세요. 길거리 막 임대문의가 천지 이렇게 임대문의가 많고 막 사람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말도 못하게 어려워. 말도 못하게. 그러니 당연히 체제 수호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당장 굶어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큰 문제. 그러니까 일단 바꿔보자. 이 의식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냥 대안이 없다. 이건 전부 다 그냥 이재명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재명이 그 천하의 도둑놈 이걸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알아도 대안이 없다.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낫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것도 다 그냥 이재명이 뭐 잘못된 것만 계속 문제 제기하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것만 자꾸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 그게 안 된다고 보지만 국민들 다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니들은 희망을 안 준다는 거야. 국민의힘은 희망을 안 준다. 국민의힘의 내부의 당원들도 이렇게 적고 당원들조차 실망하고 있는데 무슨 뭐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는 거 봐세요. 자기 부정은 하나도 없고 전부 헤쳐먹겠다는 자들만 천지잖아. 헤쳐먹겠다는 자들만. 그러니 안 되지. 결론을 내면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분명히 살짝은 좋아질 거예요. 잠깐은 좋아질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대 심리가 높아지잖아요. 기대 심리 높으면 많이 지지를 하거든. 그럼 많이 지지하면 이제 거기다 또 돈도 풀고 그러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돈이 막 돌면 그러면 뭔가 이제 뭔가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이제 좋아하죠. 그럼 이제 돈이 풀리고 하니까 이제 돈 안 쓰던 사람도 더 쓰는 거죠. 뭔가 기대하는 게 비전이 없으면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 더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이유는 안 쓴단 말이죠. 불안하다. 다 망한다. 대기업도 망한다 하니까 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이제 꽉꽉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 뭔가 이제 풀린다 하면 기대가 좀 높아져.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도 하고 돈도 쓰고 하죠. 그러면 돌잖아. 그럼 잠깐은 좋아. 그러다 돈도 막 푸니까. 잠깐은 좋아요. 그러나 경제가 계속 좋아지기는 정말 난망이다. 쉽지 않죠. 왜? 아니, 그게 땅에서 돈이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많고 쉬운 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내부에서 자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자칫하면 좀 시드머니로 써야 될 돈까지, 그러니까 그런 씨앗까지 다 지금 잘못하면 이제 다 먹어버리게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정말 체제가 붕괴되고 정말 폭망할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좋겠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쉽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전히 그 인간이 원래 말 바꾸기를 아주 최고 아니에요, 최고. 그러니까 제2의 노무현처럼, 이 제2의 노무현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나치 정도의 총통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아작낼 수 있단 말이죠. 노무현 때 같은 그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조에서 가장 많이 파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 가장 아작을 그나마 많이 낸 사람이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재명이 됐다. 경제가 처음에는 조금 좋아지다가 이제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뭐냐면 다 아니까. 경기 이렇게 가서는 다 죽는다. 같이 공멸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확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확 뒤집어 가지고 야, 파업 절대 못해. 야, 좌파 정책 다 바꿔. 그래가지고 우파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 말 바꾸기 명수니까. 그렇게 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렇게 가서는 폭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다. 아무튼 천하의 악질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이제 9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불안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아직 1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우파가 정말 절치부심, 정말 이런 자기 부정을 지금이라도, 이제 후보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정말 역전을 하게 되면, 세상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 노력을 하되,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대안을 찾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